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장의 종목을 읽자 전업 트레이더 유디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21일 지난주 금요일에 했던 종목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녹화를 못하는 바람에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움직였던 종목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볼 것이고요. 그 녹화일은 24일 월요일이라는 거 꼭 참고해 주셔서 이번에 자료를 봐주셨습니다. 뭐 종목이라는 것 자체가 꼭 시간이 약간 뭐 하루 이틀 지났더라도 다시 순환 매식으로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섹터라든지 뭐 시간이 지났지만 한번 그래도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도 녹화를 해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대강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펀더멘털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보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모양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 지금 현 위치에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더 갈 수 있을지 그게 좀 의문이에요. 그만큼 이제 좋은 모멘텀이 있어줘야 되는데 아직 상황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을 염두에 전체 시장을 한번 염두해 두시고 매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혹시 지금 위치에서 만약 매수를 하지 않고 이 지수가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한다 하면 저가 매수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 그림만 일단 코스피도 코스닥도 어느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있고 조정 장세를 보이고 있고 방향이 아직 어떻게 갈지 모르는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렸다가 시장에 대응을 해도 상관없으시고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붉은 수돗물로 인해서 이제 관광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뭐 관광 관련주에는 뭐 여러 종목이 있겠지만 그나마 제 눈에 약간 들어왔던 종목이 뭐 세아제강, 지주, 휴스틸 이렇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붉은 수돗물 관련주 중에 이게 설명을 드릴 종목인데요. 금요일 날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특징 있게 움직였던 섹터에 소속되어 있는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보시는 차트는 24일 날 이제 형성되어 있는 차트까지 나오는 차트이기 때문에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지금 상황에서 이 붉은 수돗물로 이슈로 인해서 이 관광 관련주가 더 갈 수 있겠는지 한번 차트 흐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뭐 특히 이제 재무 같은 경우는 뭐 딱히 손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세아제강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세아제강 지주가 영위하는 사업 중 관광 제조 및 판매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설립된 신설 회사라고 합니다. 요거 염두에 두시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박스권을 형성했고요. 이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이런 이슈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박스권 탈피로 인해서 추세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약간 염려스러운 것은 24일 월요일 날 봉에서 음봉으로 연망치형 봉으로 마감이 되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단발적인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차익 실현을 이제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분봉을 한번 보실게요. 장중에 10분봉입니다. 이렇게 좀 약간 장 초반에 이렇게 지키다가 이렇게 주가를 쭉 빼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세아제강이 양봉이면서 봉이 괜찮게 마감이 되면 추세가 괜찮지 않을까. 다른 관광 관련주 중에서도 요 종목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종가에 보니까
이게 영망치형을 음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번은 좀 더 여유 있게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 정도 이게 하락을 했을 경우에 뭐 이렇게 지지해주는 구간을 확인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시든지, 지금 같은 경우는 붉은 수돗물 관련 이슈가 있지만은 바로 접근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발적 이슈라고 생각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봉 자체 양봉으로 만들어 나가만 했다라면 좀 더 뭐 상승 추세 중 뭐 음봉을 만들었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개인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세아제강이라는 종목을 보다가 세아제강 지주도 한번 보고 지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세아제강이라는 종목 자체가 세아제강 지주회사에서 인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상장되어 있는 계열사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세아제강 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저점 위치라고 보입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서 놀다가 주가가 놀다가 완전하게 탈피했는데, 그 탈피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약간 조정봉이 약간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아제강 지주 같은 경우는 차트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자,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자, 하락 후 바닥을 다지죠. 그리고 지금 우상향으로 지금 파동을 살짝씩 그려가면서 지금 차트를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재무는 딱히 뭐 아주 뭐 안 좋고 이런 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딱히 재무에 대해서 손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수급도 보세요. 기간이 지금 계속 지주 회사 같은 경우는 세강, 제강 지주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그냥 제 경험상으로 이제 이런 종목을 봤을 때 어떻게 한번 보면 좋을지 그거를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박스권 내에서 우상향을 형성하면서 박스권 내에서 우상향으로 차트를 만들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이런 봉을 만들어 줄 때 양봉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때 일반적으로 개미 분들은 이렇게 매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떨어지죠. 그럼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그런 경우를 숱하게 겪었고요. 그런데 지금 위치에서 그러면 자 240 이동평균선을 장기 이동평균선을 탈피했죠. 이렇게 끈적끈적하면서 일봉을 부딪히면서 끈적하게 붙이면서 이렇게 뚫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과연 이 주가가 올라갈지 아니면 내려갈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매매를 하기 앞서서 이 세아제강은 제가 여러분들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들고 와봤거든요. 거래량이 한 10,000주밖에 안 됩니다. 오늘 거래량이고요. 그 평균 거래량도 사실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호가창이 굉장히 얇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보세요.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호가창이 얇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큰 거래 금액으로 이거를 매매하기에는 접근하기에는 호가창이 얇고 하기 때문에 조금 안 좋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 위치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럼 한 소액으로 약간씩 한번 뭐 접근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단발적으로 매도했을 때 매도를 받아줄 수 있는 정도로만 간단하게만 거래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지금 봤을 때 세아제강 지주 같은 경우는 요런 상태라면 이 상태에서 사실 매수를 했을 경우에 다만 여기서 봉이요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윗꼬리를 달았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제 종목 설명하는 데 있어서 XINC 종목이죠. 상승 초입부에 일반적으로 뭐 주포나 세력분들이
이제 개미 털기를 하기 위해서 약간의 시세를 줍니다. 시세를 주면서 윗꼬리를 달면서 주가가 쭉쭉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고 나서 엑사이언스는 약간 조금 강하게 움직여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반대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지만 이렇게 항상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염두하면서 이런 경우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든지 아무튼 소량으로 접근하는 종목, 소량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은 100%는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항상 50대 50으로 항상 조심조심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보세요. 여기 지금 매물대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게 접근하시면 뭐 이렇게 V자 곡선을 그려서 한번 이렇게 올라가든지 아니면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수를 항상 생각하시고 차트를 보시면서 호가창도 보면 어느 정도는 참고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휴스틸입니다. 휴스틸 같은 경우도 이제 강한 종목 관련주인데요. 실적은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점점 이제 좀 안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거는 뭐 이제 간단하게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하지만 주식을 보면서 종목을 보면서 최소한은 간단한 기본적인 재무는 조금은 보면서, 그리고 기업 내용을 조금 보시면서 이제 매매를 하시는 습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휴스틸 차트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굉장히 지금 많이 저점 위치에 있는 것으로 전체 그림은 보이나, 다만 살짝 걱정되는 부분은 단발적인 이슈로 이렇게 상승은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윗꼬리를 달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 선 자체가 검은색 선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는 장기 이동 평균선을 진하게 검은색으로 표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뚫기 힘들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지, 그리고 이격도가 적어야지, 한마디로 이 이동 평균선과 그리고 봉간의 이동 평균 이격도가 적어야지 힘이 있어서 이제 뚫고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험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금 휴스틸 이 종목을 지금 위치에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이 봉 같은 경우를 오늘 24일이죠. 4일 월요일 음봉 이렇게 같은 경우를 뭐 상승 중 음봉을 뭐 잠시 쉬어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항상 제가 주식을 보면서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갔을 때는 이게 쉬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매수 자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 장 같은 경우는. 하지만 여기서 장기 이동 평균선이 지금 부딪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 그 근거로는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건 개인적 소견이지만은 지금 이격도가 조금씩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격도라는 것은 이동평균선과 일본 간의 그 거리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자꾸 거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가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일본과 본과 이동평균선이 벌어지는 만큼 이제 그만큼 또 다시 합쳐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일봉들이 있고요. 이렇게 또 내려왔다가 이렇게 합쳐지죠. 다시 또 벌어졌다가 이렇게 합쳐지죠.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주식 특히 종목은요. 종목의 차트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와중에 차트를 잘 보시는 분들은 뭐 수익을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걸 아직 저도 같은 경우도 이걸 뭐 완벽하다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상으로 느끼기에는 이 휴스턴이라는 종목이 이격도도 조금 많이 벌어져 있고, 그리고 현재
241원 평균선에 딱 맞닥뜨려서 지금 한번 음봉을 줬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 241 첫 번째 딛는 21일 봉이죠. 21일 봉에서 한번 윗꼬리를 확실하게 달아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쉬어갈지 안 쉬어갈지를 조금 눈여겨봐야 될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휴스틸 종목 지금 붉은 수돗물 발생으로 인해서 이슈에 적합한 이슈에 여기서 관련주로 있지만은 이 위치는 조금 높은 위치이고 그리고 지금부터 살짝 내려갈 수도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아직은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뭐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 라인에서 뭐 지지를 어느 정도 해준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전체 차트로 봤을 땐 저점 위치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얼마만큼 걸려야지 주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매수해서 안 갈 수도 있고 뭐 진짜 갈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시간이 인내하는 그 투자자 한 번 인내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있어서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한다. 한번 이 종목 이렇게 공부해 봅시다. 무조건 뭐 이슈가 있어서 상승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의미로 요즘 출스틸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공부해 볼 만한 종목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용평 리조트입니다. 앞서 이제 그 공부해 볼 만한 섹터를 말씀을 드릴 때도 그 섹터라든지 이 공부해 볼 만한 종목 같은 경우라든지 21일 즉 지난주 금요일에 이슈가 좀 됐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뽑아봤고요. 그 녹화일은 24일 월요일 오늘입니다. 오늘 그 점 참고해서 자료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평 리조트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뭐 삼성전자와 관광 레저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이라는 이슈로 이제 급등을 줬는데요. 일단은 자 금요일 한 15% 정도 올랐죠. 15%에서 16% 정도 올랐는데 요때 단발적으로 윗꼬리를 달면서 이제 종가 마감을 했지만은 이때 물렸던 매물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이제 하노이 회담 이후에 이제 좋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하락을 많이 했죠. 이때 그래서 주가가 꺼지면서 이런 매물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소화해내진 매물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힘없이 이런 뉴스가 있지만 빠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거를 보면서 때로는 개미 소화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4일 오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트럼프 미 대통령이 29일, 30일 방한한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특히 24일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남북협력자 좀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장에 윗꼬리를 다는 봉을 만들었지만은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올라갈 수도 있는 추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은 모든 게 주식은 때로는 이슈로 움직이고 바람에 움직이고 바람에 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농담으로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이슈를 잘 타면 좋다는 거죠. 하지만 그 이슈에 너무 집착을 하거나 중심을 가지고 않고 매매를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테마주 그런 주식이요. 실질적으로 이때 하노이 회담, 2차 하노이 회담 할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결과가 좋을 거라 해서 남북 경협지에 투자를 했다가 많이 물렸습니까? 그런 걸 진짜 이게 반증하는다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 소식이 있기 때문에 단발적으로는 이 음운 한마디로 이 파란색 구름대를 지금 뚫어서 살짝 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방한 전까지 살짝 주가가 약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올라가도 그렇게 많이는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간이 지금 29일이기 때문에 며칠 남았지도 않았고요. 금주로 봤을 때 며칠 남았지도 않았고 그 이전에 주가는 뭐 2, 3일 전에 이미 주가는 끝날 겁니다.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요. 제 생각에는 뭐 함부로 말할 건 아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담 결과에 따라 또 뭐 달라지는 결과도 있겠지만 주가가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그 전까지 뭐 한 2, 3일 전 회담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한 전에 뭐 이게 주가는 움직이고 단발적으로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그 차트를 만들어가는 모양새는 나쁘지 않다. 물론 여기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회담 방한 결과에 따라서 또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트를 만들어가는 모양새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종목 가져왔습니다. 예, 두 번째로 한번 공부해볼 만한 종목은 한솔케미칼입니다. 한솔케미칼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물론 재무인 것 같아요. 이 기업 성장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재무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유동 비율도 평행하게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보율 보십시오. 유보율이 이 퍼센테이지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부채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그러니까 기업 내용에 있어서는 볼 필요가 없을 만큼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한솔케미칼에 있어서는요. 그리고 자 재무는 지금 이제 개인분들이 좀 많이 사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자 기업 기본적 분석은 이 정도만 봤으니까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이 한솔케미칼이 저점 위치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요. 하지만 자 한솔케미칼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21일 금요일날 왜 이 한솔케미칼이 움직였는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21일 날 한솔케미칼이 주가가 약간 이제 변동성이 발생한 것은 이제 삼성 비메모리 수혜주에 들어가고 그리고 2분기 호실적 전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약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차트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그리고 이제 왜 비메모리 수혜주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삼성에서 이제 앞으로 비메모리의 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메모리 관련주를 눈여겨볼 만도 하기 때문에 저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요 종목을 두고 와봤거든요. 자, 요 정도만 기업 내용으로 있어서는 요 정도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트 요 지점에서 차트 분석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자,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이게 쭉 라인을 그어봤을 때 어느 정도 굉장히 저점 위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이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자, 제가 주봉을 이때까지 잘 말씀 안 드렸지만은 주봉 한번 봐볼게요. 자, 이 주봉도 지금 박스권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기업이 실적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많이 갈 수도 있지만 또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시장에 집중을 못 받으면 또 주가가 못 움직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거 항상 참고하시고요. 다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리고 기업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 위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주목으로 봤을 때도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요. 이 박스권을 뚫으면 더 올라가는 거죠. 주가는. 그렇죠? 주가는 더 올라가는 그 참고는 하시고요.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봉을 이렇게 지금 한번 지금 이렇게 만든다고 한다면 한 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뭐 개인적인 소견인 거 항상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위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차트 위치는 나쁘지 않은데 다만 좀 조심하셔야 될 거 부분이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렸듯이 검은색 진한 선은 장기 이동 평균선 240 이동 평균선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월요일 장에 이 242평을 뚫지 못하고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약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전체적인 그림은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우상향 박스권 낮은 위치에 있지만은 이게 음봉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약간 내려갔다가 뭐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를 지지하지 이 라인을 하지 못하고 많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살짝 음봉을 만들어서 약간 순고리를 하면서 다시 240 이동평균선을 뚫기를 시도한다면 이렇게 주가는 다시 한 파동을 더 그리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려고 이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종목은 아우딘 퓨처스입니다. 아우딘 퓨처스는 화장품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근래 이제 금요일장에 많이 올랐던 그 이슈는 블랙 캐비어 마스크팩이 대박이 났다. 아마 그러니까 많이 팔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세를 보였다는 내용인데요. 차트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차트적으로 한번 봤을 때 전체 그림은 이제 뭐 급등할 거 확실하게 급등했고 주가가 꺼질 만큼 어느 정도 꺼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어떻게 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우딘 퓨처스는 끼가 있는 종목인 것 같네요.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차트를 만들어 가는 모양새 자체가 끼가 있고 세력이 없는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한번 고를 팠죠. 고를 파서 바닥을 살짝 다져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래 주식을 하면서 제가 참 많이 느꼈던 게 예전에 저도 이런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뭐 제가 고수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요렇게 해서 조금 오르겠지 해서 이런 위치라든지 뭐 이런 위치라든지 샀다가 한마디로 주가가 종목이 고를 더 파는 거예요. 한마디로 더 팔면서 이제 손실이 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참 많이 겪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렸듯이 주식은 항상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뭐 완벽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항상 공부를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바닥을 다지니까 이 정도 선에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구간에서는 뭐 보조 지표들을 봤을 때 과매수 구간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면 주가 하락이 있을 수도 이러한 주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다진 후에 다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우딘 퓨처스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정말 추세가 나올 때는 이런 고를 한번 파고 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이 뭐 어디까지 움직일지 뭐 완전히 초급등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월요일 장에 만들어 놨지만 사실 다음날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차트를 만드는 모양새가 나쁘진 않다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주가 절대 함부로 못 뺍니다. 일반 개미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금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242평까지는 무난하게 가진 않을까 싶긴 한데 항상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단발적으로 뭐 요 정도에서라도 부딪혀서 음봉을 확실하게 만드는 것 같으면 바로 매도를 때려야 됩니다. 그런 점 유념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근래 종목을 매매하면서 느낀 것이 주가가 전체적 그림이 좀 급등을 하기 전에는 이런 고를 파는 모양새를 만들더라. 그런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급등을 주더라. 근데 이거는 하지만 위험 요소는 자 장기 이동 평균선도 있고 위치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뭐 좋은 점은 뭐 여기 의문을 일목균형표에서 의문을 이탈하는, 한마디로 뜯어낸 모양새도 있지만은 주식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대 50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하지만 본인의 노하우로 그런 위험 요소를 항상 제껴 나가면서 확률을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세는 나쁘지 않대. 요거는 단기적으로 정말 잘 대응해야 된다. 위험 구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잘라야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자, 금요일 날 KT 서브마린이 움직였는 이유는 이제 한마디로 손정의 회장이 7월 초 방한한다는 이슈로 올랐죠. 한마디로 올랐죠.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이 차트로만 분석을 해볼게요. 차트로만 분석을 한다면 양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영망치형의 모양새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는 좋은 것 같아요. 이슈는 좋고, 그리고 차트도 나쁘진 않아요. 아주 끼가 있고요. 끼가 있게 가고 있어요. 차트를 만드는 모양새가. 거래량도 뒷받침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매도 효과, 매수 효과도 괜찮은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을 어떻게 접근할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모양을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자, 박스권으로 해서 우상향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윗골이 달고 있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바로 갈 것 같진 않아요. 한 번은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힘이 있으면요. 바로 가면 좋죠. 하지만은 항상 제가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로 가면 바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하지만은 약간의 마음의 여유를 두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지 라인, 주가가 한번 고를 팠다가 지지 라인 형성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 좀 더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KT 서브마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 4종목, 비록 21일 금요일에 좀 이슈화 됐던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차원에서는 시장의 종목을 공부해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지난 종목도 이렇게 리딩을 하는 것도 제 생각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순환매입니다. 돌아가면서 그리고 이슈가 돌아가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끝났다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차트가 위치가 괜찮은 종목이라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는 관점에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 일단 이렇게 녹화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시장의 종목을 읽자 전업 트레이더 유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